안녕. 반세 바꿔야겠다. 에, 덥다. 더워. 음, 오늘은 밖이 시원해요. 엊그저께 33도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29도야, 29도. 4도나 내렸어. 근데 차이가 엄청 커요. 원래 온도가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해가 떨어져도. 근데 해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열이 좀 식어서 좋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거나 컴퓨터 안 하거나 둘 다 같은 얘기네. 그러면 괜찮을 텐데. 네, 저 컴퓨터 하니까 에어컨 트는 게 좋아요. 전기세가, 아니, 요금이 좀 걱정되는데, 저도 작지만 월급 차곡차곡 생활비에 보태고, 그, 방송에서 말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한 달에, 잠시만요. 한 달에 한 번. 그 달의 마지막 주 토요일에 다 같이 외식하거든요. 아이고, 미안. 근데 이번 달은 내가 없잖아. 그래서 용돈을 드려요. 제가. 그래도 월급 고정 수입이 있고, 저도 남으니까 작아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냥 궁금해서 아니면 더 뿌듯하려고 물어봤어. 부모님께 여쭤봤어. 혹시 용돈 드린 거 어디다 쓰셨냐고. 안 쓰셨대, 아직. 자식이 번 돈이라 잘 안 써지나 봐. 근데 이번에는 우리 가족 외식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두 분이서 식사로 가시라고 하려고. 응. 외식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라고 하려고. 좋죠? 좋은 생각이지. 그래요. 음. 저는 그 타코 먹어보고 싶어요. 타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또 이제 차례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고 싶은 음식 정해서 식당도 각자 정해가지고 순번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타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저는 왜냐면 좀 특별하게 남았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번엔 제가 없고 제 차례도 아니고 책 읽으러 왔어요. 음? 뭐지? 나 책 읽는 거 들켰나? 밀리의 서재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 이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에 읽어서 안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안 올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게 떴지? 깨작깨작 몰래 뒤에서 읽는 거 들켰나? 응? 들켰나? 아 그리고 나 식중독 맞나 봐. 이게 깊이는 다른데 증상이 똑같아. 그러니까 심하진 않은데 정도는 다른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듣는다면 조심하세요. 5일 남았나? 5일 뒤에는 이 세상과 작별이에요. 가끔 바라던 건데 잡음 들려요? 테스트 해봐야겠다. 내가 봐야겠다. 어? 아 방제 바꾼다고 해놓고 방제 바꾸고 테스트 해봐야겠다. 음. 아 근데 이 연애라는 게요. 남녀가 좋아하는 남녀가 음, 연인이라는 관계를 맺는 거 엄청 엄청 흔한 일인가 봐. 다들 연애하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사랑 노래가 그렇게 많은가 봐. 내 인생에서 이 태그를 음, 일단 방제부터 바꾸자. 음, 뭘로 바꿀까? 최근 들어서는
방제도 계속 바꿨어요. 어떻게 바꿀까? 음, 직관적이고 간단한 게 좋아. 음, 어떡하지? 최근에 좋았던 글귀를 붙여볼까? 최근에 좋았던 글귀는 좋았던? 은 아니고 기억에 남는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내가 막 좋아하진 않았고 기억나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뭐 사족은 달지 않을게요. 제가 읽었던 글이라. 오늘 읽을 책도 태수님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입니다. 아 그리고 잡음 들어가는지 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도 없어 내 방송. 함께 해요. 아니 이거 잡음 어? 잡음 있는지 없는지 볼라니까 어? 이 라이브 옆에 숫자가 없으면 아무도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이래서 안 보려고 옛날에는 이 웹페이지로 저거 봤거든요. 채팅을 웹페이지로 봤거든. 요즘 안 보는데 채팅 웹페이지로 안 보는데. 아, 왜 스피커로 나오니? 아, 울린다. 울려. 안 울리네. 키모이. 키모. 잡음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열받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거리를 두고 다시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잘 들리죠? 여기 자리하는 게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돈값을 하렴. 클리어야. 그냥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아예 없어지려나? 모르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다시 여보세요. 다시.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음질인 것 같은데. 오케이. 사연하랍니다.
인생은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나라다. 한 해 평균 1900시간을 일하는데도 업무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는 나라이며 평균 공부 시간 1위도 놓친 적이 없다. 게다가 과로사로만 한 해 500명이 넘게 죽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재수생과 취준생 수는 매년 정점을 찍고 청년 자살률은 늘어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지만 가장 실패가 많은 나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많이 건네는 말은 이렇다. 누칼협? 그러니까 누가 칼 들고 그렇게 살라고 협박함? 대업? 예? 학업? 대입? 취업? 대입은 대학교 입학이야? 대입? 인간관계 등 요즘은 실패의 원인을 유독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더 똑똑한 선택과 더 나은 노력을 하지 않은 내 탓이라는 것. 저도 이런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겨루고, 남에게는 글쎄요. 남에게 겨루면, 또 대책 없는 나무람은 비판받게 되지 않으니까, 남에겐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속으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아무리 철저히 계산하더라도 인생은 꼭 삐딱선을 단다. 예를 들어보자. 불과 5년 전만 해도 공무원은 꿈의 직업이었다. 경쟁률은 40대 1. 노량진에는 남는 방이 없었다. 지금은 남는 게 공실이다. 퇴직도 끝도 없이 늘고 있다. 5년 뒤 국제 정세 변화로 금리와 물가가 반동 상승할 거야. 그럼 공무원 월급으로는 살기 힘들어지겠지. 이게 과연 개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일까? 아니다. 그냥 그때도 지금도 우린 현재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실패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것도 아닌 운 때문에. 2020년 배우 오성세 씨는 남자 조연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100편의 작품을 하는 동안 어떤 작품은 성공하고 또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했습니다. 분명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돌이켜보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것도 내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산다고 다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세상엔 여러분 탓이 아닌 실패도 많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위로와 보상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저에게 동백이가 찾아온 것처럼요. 동백이? 동백꽃 필 무렵? 그거? 그의 말처럼 절망이 넘치는 시대. 우린 좀 더 운의 힘을 믿어야 한다. 저한테도 와주세요. 저한테도 책을 읽으며 같이 감상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낼 빨리 와주세요, 씨발. 저한테 당장 오도록 해. 그의 말처럼 절망이 넘치는 시대, 우린 좀 더 운의 힘을 믿어야 한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패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네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을 좀 더 넉넉히 건넬 줄도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핑곗거리가 아닌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기 위해. 웃지 않다 보면 웃지 못하게 돼. 할아버지는 웃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부재한 사람이었을지도. 부재는 부족이랑 어떻게 다르지? 있지 아니함. 그냥 없다는 뜻이네? 그냥 없다는 뜻이야. 부족은 조금 모자라다는 뜻이고, 부재는 없다는 뜻이야.
명절날 손주들의 세배에도 흔한 미소 하나 주지 못할 만큼 근엄하지만 어딘가 안쓰러운 그런 사람으로 나는 기억한다. 어떤 날엔 코미디를 보다 문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괜한 역정을 부린다. 예. 저딴 것도 개그라고. 할아버지는 점점 웃음의 길을 잃어갔다. 그래서일까? 할아버지의 웃음이 비워진 자리에는 번번이 짜증과 화가 자리했다. 행복한 기분이 올라와야 하는데 타이밍에 지어지지 않는 표정을 숨기려 하는 할아버지는 더 자주 더 크게 화를 내셨다. 웃어야 했는데 웃을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결국 웃지 못하게 됐다. 할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얼굴 역시 다 말라 가뭄처럼 딱딱해진 짜증만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런 얼굴을 요즘 나에게서도 자주 본다. 웃음이라곤 냉소밖에 남지 않은 내 얼굴에서 할아버지가 떠올라 까무룩 놀라지만 웃음은 잘 지어지지 않는다. 숨 쉬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숨이 어색해지는 것처럼 내 표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입꼬리가 딱딱하게 굳어 억지로 올려보아도 파르르 떨리는데 그친다. 웃지 않다 보니 웃지 못하게 됐다. 사람은 나이를 하나 먹을 때마다 타고난 표정 하나를 잃는다고 한다. 웃음, 행복, 만족, 기쁨. 신기하게도 맑은 표정부터 잃게 되는 우리는 짜증으로 일관되다 결국 무표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그래서 웃음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웃음이 행복이 모래 위 글씨처럼 인생이란 파도에 휩쓸려 가기 전에 습관을 만들고 몸에 배게 해야 한다. 화밖에 남지 않은 얼굴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지 않다. 끝까지 삶에 웃어 보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작은 것에도 열심히 웃어본다. 길에서 어린아이를 마주칠 때면 빙그레 미소 짓는 용기도 갖게 되었다. 내가 다 하는 거,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었어? 저도 해요. 저도 애 보면은 사실 손 흔들기 귀찮아서 아마 이런 것들은 제가 아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귀여워서가 아니라 몸에 남은 것 같아요. 배인 것 같아요. 또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보고 배웠다는 건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아이는 배려하고 아이를 보면 아이의 정서에 좋은 태도로 아이를 대해주시니까 또 배웠다는 건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생판 남인 사람들이 내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날 좋은 태도로 대해주었던 게 남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배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관광지에 애들이 정말 많이 와요. 너무너무 많이 와. 너무너무 지겨워. 그러니까 나는 아이가 지겹고 막 귀엽고 그러지 않은데 그런 것 같아. 남아서, 남아서 그런 것 같아. 누군가 내가 어렸을 때 날 그렇게 대해줘서 내가 대물림 해주나 봐. 그럼 그 아이들은 또 컸을 때 그냥 쌤판 남의 아이에게 타인의 완전 타인인 아이에게 또 예쁜 태도로 웃으면서 또 손을 흔들어 주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한 번도 의식해서 곡 씹어서 생각해본 적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좋다 그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물림되고 물림되고 좋은 물레바퀴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아이는 내 미운 웃음에도 생기발랄한 미소를 반사해준다. 알고 있던 따뜻함이었다.
인생은 원래 차가운 거야 라는 멍청한 생각 때문에 다 잊어버린 즐거움이었다.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걸까? 문득 냉소했던 어느 코미디언의 말이 떠올라 피식한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나도 조금은 밝아질 수 있을까? 나 진짜 잘 웃는데. 근데 옛날보다 적어졌어, 웃음이. 누군가 내가 너무 많이 웃는다고, 내가 웃는 게 싫다고 하기도 했고, 내가 비관적인 사람이 되기도 했고, 목표 없이 그냥저냥 인생을 낭비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웃음이 없어졌어. 그래서 웃을 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있잖아요. 자야 하는데 잠 못 자는 시청자분들이랑 얘기 나누다가 방송하다가 근데 내 방송이 소규모고 보는 사람만 보는 방송이었어서 제가 책 읽어드리고 그러면 갑자기 채팅이 없어진다. 채팅이 점점 없어져. 그러면 저도 목소리를 조금씩 줄여요. 조금씩 속삭이면서 말해. 스윗하죠. 근데 내가 내가 막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잠을 못 자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고마워했을지 알겠더라. 나 진짜 어제 너무 힘들었거든. 어제 잠이 안 와서. 근데 눈이 너무 아픈 거야. 잠은 없어지는 통증인데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아, 내가 재워드렸던, 아니, 내 방송을 보고 잘 잤던 사람들은 나한테 꽤나 고마워했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명품백을 들고 삼각김밥을 먹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1인당 명품 소비액은 평균 40만 원으로 한 해 소비 총액은 자그마치 20조 원에 달한다. 20조 원이요? 엄청 많이 쓰는 건가? 음, 저는, 근데 이제 갖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필요한 걸 사는 시대가 아니라 갖고 싶은 것에 돈을 더 많이 쓰잖아요. 저도 팡팡 쓸 거예요. 말은.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 전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명품 소비가 줄지 않은 나라라고 하니 가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왜? 답은 간단했다. 관심 받고 싶어서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은 단연 관심일 것이다. 진짜. 저도 관심 받기 이렇게 어렵잖아요. 저 1000일 넘게 방송했는데 고정적인 관심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다니. 관심 하나 받기도 어려워.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어. 내가 그냥 관심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할 때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곳이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해서 방송을 하는 거라면 그냥 다른 방송을 줄곧 보고 그 사람과 관심의 등가 교환을 하는 게 더 가성비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역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싫더라고. 여기는 아무도 없어도 내가 주인공이거든. 그래서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SNS에선 매초 단위로 타인의 소식이 올라오고 그 속에서 관심을 얻기 위해 우린 더더욱 희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알다시피 명품은 그를 위한 가장 쉬운 수단이다. 근데 명품을 입고 걸쳤다고 눈이 더 가요? 너무 다른 세상이네. 나는 글쎄, 난 명품이 어떤 건지 잘 몰라. 구찌, 에르메스, 자라, 여기까지. 헤르메스 맞아요? 헤르메스인가? 헤르메스는 신발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신발인데. 명품에는 설득이 필요 없다. 사진이면 한 컷에 간단하게 세상에 선포된다. 지금 이 순간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예? 명품이요? 명품 걸치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그렇게 쉬워? 쉽진 않구나. 돈 버는 과정이 어려우니. 그러나 모든 인생이 그렇듯 극강의 편리는 항상 극강의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미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명품을 벗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어두워져요. 미진 씨? 백살 돈을 모으려고 삼각김밥 100개쯤 먹었는데 남들은 몰라요. 이 차에 대출이 얼마나 붙은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 SNS는 어느 때보다 행복이 넘쳐요. 근데 집에만 돌아오면 전보다 조금 더 불행해진 내가 있어요. 거울 앞에 나는 어쩐지 추레해 보여요.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건 신용카드 회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품을 또 산답니다. 그럼 모두가 부러워해주거든요. 하지만 웃기게도 나를 속이는 데 한계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 개털 난 거죠. 마음도 돈도.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똑같아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시대의 흐름인 걸.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세상에 의외로 문제라는 문제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게 많다는 사실? 제 인생은 여전히 SNS만큼 달콤하지 않아요. 24시간 행복으로 채우기엔 너무 긴 시간이고, 24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고, 남은 시간은 대부분 어둡죠. 그러나 또 매 순간 불행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내 얼굴은 어딘가 찌그러졌지만 나름 귀엽고, 돈가스는 오마카세보다 10배는 저렴하지만 질리지 않아요.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우연히 빈자리도 발견했어요. 그게 내 인생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내 인생. 물론 요즘은 주로 불행해요. 친구들의 SNS를 보며 왜 내 인생만 이런가 뱃속이 자주 뒤집히기도 하죠.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다짐해요. 오늘도 내 인생엔 비가 많이 내릴 거야. 하지만 말이야. 나는 그 속에서도 춤출 줄 아는 사람이지. 저도 미진 씨랑 춤춰야겠어요. 사람의 말투에는 온도가 있어. 말투에는 그 사람이 가진 온도가 드러난다. 자신과 맞지 않는 취향에 이상하다라는 말로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특하다라는 말로 포옹하는 사람이 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체온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떠나 무엇이 더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살다 보면 말투에 배려가 묻어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다. 너 덕분에 재밌게 놀았다. 너 덕분에 더 슬퍼졌어. 그래도 너 덕분에 더 웃을 수 있게 됐어라며 자신을 웃게 해준 소중한 경험들을 상대의 공헌으로 기껍게 들려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라면 내가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젠장, 사람은 참 바보 같아서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맑아지나 보다.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의 틀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멀잖아, 비싸잖아, 힘들잖아. 매 순간 해야 할 이유보다 해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은 길을 잃을 줄도 아는, 왜 이래 혓바닥. 가끔은 길을 잃을 줄도 아는 사람들을 말이다. 이들의 말투에는 삶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담겨 있어 말은 내 심장도 두근거리게 한다. 한번 해볼까? 해보지 않은 것에 섣부른 마침표를 찍지 않고 꾸준히 물음표를 던지는 그들을 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도 아직 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기대감을 느낀다. 삶에 쉽게 담을 쌓지 않겠다고 의지를 또 한번 태우게 된다. 이렇듯 사람의 말에는 그가 가진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결론 짓는지 의외로 내가 평소 쓰는 말투에 담겨 있다. 마치 어릴 적 방학 숙제로 해간 양파 실험처럼 좋은 말 예쁜 말을 더 많이 듣고 내뱉은 나이수록 마음의 크기 역시 잘 자라게 됐다. 예쁘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쁜 말을 써야 했다. 요즘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한다. 과장 역시 자주 한다. 기분이 맞닥자는 상황에서도 독특하느라고 결국 감탄하곤 한다. 자존심을 부리고 싶은 상황에서는 깔끔히 미안하다, 사과해보기도 한다. 또한 가끔 주어지는 이벤트 같은 새로움들을 어차피 똑같은 데라고 요약하기보다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비춰보곤 한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속이기 위해 부단히도 세상과 나에게 선언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세상은 멋지고 삶을 예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25년 전 초등학생 때에 내가 양파에게 해준 것처럼 나를 속이고 또 달랠 것이다. 걱정 마, 오늘도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내 세상은 조금 더 예뻐질 것이다. 우울해 죽겠는데 배가 고파요. 잠도 오고요. 마음이 우울할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 놀랍게도 의외의 효과가 있다. 마음의 통증은 신체 통증과 가늘지만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에 진통제로도 소기의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물론 임시 방편에 불과하겠지만 이 신기한 현상은 아야, 나 무릎에 멍들었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마음의 무너짐은 신체의 무너짐으로 연결된다. 물론 반대로도 우울증 환자가 갑작스레 체중의 증가를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마음의 허기는 자연스럽게 신체의 허기로 이어지기에 우린 그 중에서 보다 채워넣기 쉬운 쪽을 선택하게 된다. 10중 8구 신체의 허기 쪽이다. 스트레스와 수면력의 관계도 비슷하다. 자도 끝도 없이 잠이 쏟아지는 이유는 세상에 지친 마음을 닫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신체의 전원을 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내 스트레스 수면으로 풀었으려나? 잘못됐다. 잘못됐어. 물론 이러한 현상을 알려야 알 수 없던 바쁘디 바쁜 우리는 무엇이든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잠이나 자빠져 자는 나와
토할 것 같고 먹어도 라면을 끓이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다, 혐오할 수밖에 없었다. 한심한 주제에 살까지 찌우는 주테란에 우울은 더 커져만 갔고 그와 동시에 허기는 미제의 동굴처럼 더 깊어져만 갔다. 난 쓰레기야. 이거 좀 저장해놔야겠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나를 더 강하게 미워하는 것밖에 없었다. 당연하게도 마음에는 색깔이 있다. 색깔이 없다입니다. 잘못 읽었어요. 색깔이 없다.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난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내 마음에 패인 주름의 깊이는 또 얼마나 깊은지 나로선 가늠이 안 된다. 내 마음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힌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체의 상태뿐이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다 하면 마음이 지쳐있다는 증거다. 먹어도 텅 빈 허기가 찾아온다면 마음 한구석을 거대한 구멍이 나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 볼 수는 없어도 알 수는 있다. 지친 마음은 꼭 토라진 아이와 같아서 상처를 곧이곧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가 중히 여기는 물건을 아작내고 죽어버릴 거라며 밥도 거른다. 그 애처로운 구조 사인이 하는 말은 결국 한 가지일 것이다. 나 좀 알아줘. 관심 좀 가져줘. 그리고 알다시피 아이를 달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충분히 달래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기분 좋게 재우는 것이다. 그간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과신해왔다. 신체의 나이와 정신의 나이가 동일하게 먹을 거라 착각해왔지만 마음은 죽을 때까지 늙지 않았다. 여든 먹은 노인의 마음조차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우린 좀 더 자신의 마음에 따뜻해져야 한다. 충분히 어르고 달래며 먹이고 재워야 한다. 그게 비록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마음이 우울할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 마음이 우울할 때 타이레놀. 그럼 여기까지 읽자. 좋네, 그래.